다분지 고추, 보기에는 가지가 많아서 좋아 보이죠? 다분지는 그냥 가지를 많이 남기는 재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분지 고추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언제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수확량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전부 정리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분지 고추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들을 모르면 뒤에 설명이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방아다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추 줄기가 처음으로 갈라지는 그 첫 번째 분기점이 방아다리예요. 일반 고추는 바로 여기서 가지가 둘러 쭉 올라가고 그 사이에 꽃이 피죠. 칡지는 그 방아다리 밑에서 새로 돋아나는 가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걸 다 잘라주는데 다분지 고추는 오히려 이 칡지들이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생장점은 가지 끝에 있는 새잎이 돋아나는 지점이고, 세력은 그 가지가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굵기, 색깔, 잎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다분지 구조라는 건 결국 이 칡지들을 살려서 한 포기에서 여러 개의 독립 줄기가 자라게 만드는 재배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 한 포기를 심어놓고 내 포기처럼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분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겨요. 다분지 고추를 처음 보신 분들은 방아다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가지가 4-5개 올라오는 줄 아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방아다리 부분은 육묘 과정에서 이미 제거된 상태고, 그 아래 칡지에서 새 줄기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걸 모르면 가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럼 왜 가지가 이렇게 분산되는 건지 원리를 한번 짚어볼게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생장 에너지를 위쪽 생장점 하나에 집중시키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정단 우세성이라고 하죠. 정단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아래쪽 눈의 발달을 억제하는 건데, 다분지 방식은 그 정단 부분을 일찍 제거해서 옥신 억제가 풀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여러 줄기가 동시에 자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고르게 퍼지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게 광합성 분배예요. 가지가 많아지면 잎도 많아지고, 잎이 많아지면 광합성 효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다시 갖가지의 열매로 분배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통풍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가 빽빽해지면 아래쪽에 바람이 안 통하고, 잎과 과실 표면에 습기가 오래 남으면서 역병이나 탄저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고추 역병과 탄저병은 포장 내습도가 높고 잎 표면이 오랫동안 젖어 있을수록 급격히 번지는 병이라, 이게 다분지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밑 부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래쪽 칡지들은 가능한 한 일찍 제거해줘야 합니다. 밑이 뚫려 있어야 통풍이 되고, 통풍이 돼야 병이 안 오거든요. 이건 다분지 재배에서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언제 손을 봐야 하는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심고 며칠 후 이런 식으로 날짜 기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날짜가 아니라 상태를 봐야 하거든요. 정식 후 대략 3에서 4주 동안은 뿌리 활착과 줄기 형성에 집중하도록 두는 게 안전하고, 그 시점에 칡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길이가 10cm 안팎일 때는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릴 때 제거하면 어떤 가지가 세력이 센지 판단 자체가 안 되거든요. 가지가 최소 한 뼘, 그러니까 15cm 가까이 자랐을 때 봐야 어떤 놈이 굵고 힘차게 올라오는지 눈에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손을 대면 가지들이 이미 서로 얽혀버려서 제거할 때 멀쩡한 줄기까지 건드리게 되거든요. 날짜보다 모양과 길이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적절한 타이밍은 칡지 길이 기준으로 한 뼘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가지를 고르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래쪽에 나 있는 칡지들은 거의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위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방으로 균형 있게 퍼지는 가지 4개를 남기는 거예요. 4개가 기준인 이유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자랐을 때 서로 겹치지 않고 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개면 한쪽이 비고 5개 이상이면 나중에 통풍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력 판단은 줄기 굵기와 잎색을 같이 봅니다. 줄기가 가늘고 잎이 좀 연한 편이면 그 가지는 과감하게 제거하는 게 맞아요. 비슷비슷한 것 중에서 그나마 약한 걸 솎아내는 거거든요.
이때 아까운 마음에 가지를 많이 남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세력이 분산되다 못해 갖가지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남길 건 확실히 남기고 뺄 건 과감하게 빼는 게 맞아요. 수확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분지 고추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수확량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재배 대비 다분지는 초기 수확이 보통 일주일 안팎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기수를 늘려 초기에는 줄기와 잎을 먼저 키우기 때문인데 품종이나 기상 조건, 육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지 하나하나가 각각 한 포기 역할을 하니까 달리는 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피망과 고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줄기수를 2개에서 3개, 4개로 늘렸을 때 과실수와 수량이 20에서 50% 수준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보고되거든요. 특히 아래쪽에 크고 실한 고추가 많이 달리는 게 다분지 재배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아래쪽 가지가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상품성 좋은 고추가 나오는 거죠. 수확량 차이는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른데 조건이 잘 맞으면 최대 1.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토양 상태, 비료 관리, 물 관리가 전부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라서 일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목표는 1.5배로 잡으시고 거기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다분지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로 초기 수확이 늦어지는 건 이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관리 노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지 수가 많아지는 만큼 순제거도 자주 해줘야 하고 유인줄도 더 많이 쳐야 하거든요. 규모가 크면 이 노동량이 꽤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통풍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병해가 빠르게 번진다는 점이에요. 탄저, 역병 모두 포장 내습도가 높고 이 표면이 오래 젖어 있는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거든요. 밑 순정리를 게을리하면 다분지 재배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밑 정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웃자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가지가 많으니까 비료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질소가 과다하면 식물이 계속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쳐서 개화와 착과로 넘어가질 않아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거든요. 다분지는 관리가 더 정교해야 하는 재배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분지는 가지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력을 분산시키는 재배 전략입니다.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분지 고추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정식 후 대략 3에서 4주는 활착을 먼저 보고 측지가 한 뼘 정도 자란 시점에서 세력 좋은 4가지를 골라 정리하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상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다분지 재배의 핵심이거든요. 초기 수확이 조금 늦더라도 중반 이후 수확량으로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제 의성밭에서 해마다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분지 고추 키우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